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힐스밤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최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건강법을 할 건데, 그럼 건강법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될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몸이 망가지고 어떻게 할 때 치유가 될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저희 샵에서도 꼭 고객님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만든 건 자연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치유하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알아서 다 돌아가요. 사람이 만드는 모든 건 자연을 응용해서 만들지 자연을 뛰어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얘네는 이렇게 얘기하지? 헷갈리네? 그러면 자연에서 답을 찾으시는 게 정답이에요. 내 몸이 왜 무너졌지? 왜 문제가 됐지? 내가 내 몸을 만들었잖아. 누군가가 와서 내 몸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얼마큼 먹고 있나?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나? 내가 소변을 잘 보나? 대변을 잘 보나? 이게 내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거부터 체크하셔야죠. 저는 오늘 이거 3가지만 말씀드리면 끝. 왜? 이게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자, 그러면 1번 숨 쉬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 쉬는 법. 그럼 물어볼게요. 숨을 어디로 쉬어야 할까요? 코. 그쵸? 코로 호흡해야 되죠. 우리의 몸에 만들어지는 건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죠. 눈은 보기 위한 거, 코는 숨쉬기 위한 거, 입은 말하고 먹기 위한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과연 코로 호흡을 얼마나 할까? 그리고 요즘에 또 독감이 엄청 유행하고 있죠? 그쵸? 얘네들이 보통 어디에서 감염이 이루어져요? 공기 중으로. 그쵸?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괜찮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걸려. 그쵸? 근데 여기에 숨 쉬는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우선 우리 코에는 콧물이 있고요. 코털이 있죠. 그래서 늘 코안이 축축하잖아요. 이 콧물에는 뭐가 있냐? 뮤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뮤신이라는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이 부비동 얼굴 쪽은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먹었는데 코로 나와. 입으로 먹었는데 눈으로 나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코로 이렇게 호흡을 했을 때 부비동 이 동굴을 한 바퀴 돌면서 온도, 습도가 맞아진 숨이 폐로 들어가요. 근데 입으로 호흡하면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너무 추운 날 나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을 했더니 어머 이렇게 쎄한 느낌 들잖아요. 그 얘기는 온도, 습도가 맞지 않은 숨이 폐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에 또 하나는 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기관을 코로 호흡할 때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 뇌. 이 뇌가 우리 몸무게 중에 차지하는 건 2%도 안 돼.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에 혈액이 계속 돌죠. 끊임없이. 그 혈액의 4분의 1을 뇌가 써요. 자동차도 계속 엔진이 돌면 과열이 되죠. 그래서 망가질까 봐 안전장치를 해놓잖아요. 냉각수, 냉각팬이라는. 그쵸?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풀가동을 하는 이 뇌는 당연히 과열되죠? 그쵸? 그럼 얘를 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분명히 있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언제 식겠냐 이거죠. 코로 호흡할 때. 코로 호흡할 때 한 바퀴 돈다 그랬죠? 그때 뇌가 식어요.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사람과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뇌질환, 요즘 정말 무서워하죠?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뇌질환 올 확률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코로 호흡하셔야 돼요. 의식이 있을 때는
계속 내가 코로 호흡을 하고 있나 입으로 호흡을 하나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 이해되셨죠? 다음은 이제 물 먹는 법. 그럼 자연에서 과연 동물이나 식물이 어떻게 물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동물 중에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마시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식물도 과연 목마를 때만 섭취를 하나?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주면 되는 애를 쟤는 볼수록 예뻐. 그래서 맨날 물을 줬네?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그쵸? 그럼 얘네들도 필요하지 않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어요. 다른 나무들도 볼게요. 이제 여기 애들은 지금 푸르게 있지만 밖에 있는 우리 진짜 자연 속에 있는 나무들 자기 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나무들이 봄이 되면서 잎이 나기 시작해서 여름이 돼야지 푸르르죠. 더울 때 여름엔 덥잖아요. 더울 때 잎이 푸르게 있어야지만 뿌리를 통해서 충분한 수분을 끌어들여서 몸통에 수분이 가득 차 있어야지 타 죽지 않아. 맞죠? 근데 가을 되면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겨울이면 잎이 없죠? 왜? 너무 추운데 잎이 많아서 수분을 너무 많이 끌어들여서 몸통에 수분이 가득 차면 얼어 죽거든. 그래서 잎을 다 떨어뜨리고 수분을 최소한 필요할 때만 끌어당기려고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죠? 이게 자연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풀어내면 무슨 얘기야? 몸통에 수분이 많으면 온도가 떨어지고 몸통에 수분이 없으면 온도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체온 1도라는 걸 갖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뜻하면 살고 추우면 죽어. 몸속의 온도가. 그쵸?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선은 현대인들이 찬물을 먹어요? 따뜻한 물을 먹어요? 찬물을 먹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걸로 1.5에서 2리터라는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화장실 가죠. 소변이잖아요. 그럼 볼게요. 진짜 뭐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은 70에서 80% 가까이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에서 5리터 이상의 수분이 필요해요. 오늘 밥 먹었죠? 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쌀 한 컵에 물 부어서 만드니까 밥이 한 3컵은 나오잖아. 그럼 그 안에 수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될 때 몸에서 탄수화물 따로 수분 따로 빼요. 그리고 밥만 먹나? 반찬 먹죠. 그럼 반찬 속에 채소 속에 야채나 이런 데도 수분 가득 들어있죠? 그리고 국 먹잖아요. 그리고 또 물 먹죠. 차 마시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로 또 마시래.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따뜻한 물 안 먹고 찬물 먹는다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쵸? 그럼 찬물 먹고 찬 소변을 보나요? 아니죠. 그럼 찬물 먹고 내 몸에 있는 에너지, 온도 가지고 열심히 데워서 따뜻한 소변 보고 찬물 먹고 따뜻한 소변 보고 찬물 먹고 따뜻한 소변 보고 몸이 따뜻해져요? 절대 따뜻해지죠. 점점 차가워지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생각 외로 상온에 있는 물 먹는 분이 정말 많아요. 나 찬물 안 먹어. 나 그래서 괜찮아. 천만의 말씀. 상온이나 따뜻한 물이라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그것도 몸에 좋지 않다는 거지. 어떻게 돼? 자, 마지막으로 음식 먹는 법.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건 체온 1도 올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체온 1도가 어디의 온도일까요? 혈액이 따뜻해져야 되고요. 소장이 따뜻해져야 돼요. 우리 오늘 여기 다 똑같은 음식 먹었죠? 장이 따뜻한 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고 씹고 위 소화시키죠? 마지막 발효 흡수는 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위는 소화를 시킬 거지 여기서 발효 흡수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장이 따뜻한 분은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발효가 되지. 이게 영양소가 돼서 몸을 건강하게 해줘요. 근데
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이쪽 분들은 장이 차. 온도가 떨어져 있는데 발효가 되나요? 안 돼요. 발효는 온도가 맞아야지만 발효가 돼요. 그러면 발효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 부패돼야지. 그러면 엄청난 독소를 만들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따뜻한 사람은 영양소가 되고 장이 차가운 사람은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맵고 짜게가 1번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매운 음식이 온도를 올려준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우선은 매운 음식은 입에서 매운 게 아니고요. 몸 안에서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늘, 생강, 후추, 계피, 강황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야채, 채소로 넘어가면 미나리, 더덕, 머위, 깻잎. 요즘에 많이 미나리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머위도 요즘 많이 나오고 이제 요즘 드릅 나오기 시작하고 그쵸? 얘네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향이 짙어요. 맞죠? 허브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짜게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 진짜 좋은 일을 하나? 그걸 좀 찾아보면 돼요. 섭취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럼 미네랄이 어디에 있을까? 음식으로 보면 딱딱한 곳에 있어요.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소금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아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조금 볼게요. 소금으로 양치하고 소금으로 가글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소금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할까요? 항염작용. 염증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금은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썩어요? 방부제죠?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발효가 되죠. 몸에서 나오는 소화액과 거의 똑같은 일을 소금이 해요. 그러면 왜 짜게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는 아까 제가 천일염에는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 미네랄 중에 나트륨이라는 미네랄, 얘만 쏙 뺀 정제염. 천일염은 아무리 과하게 먹어도 몸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맵고 짜게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식. 식당에 딱 갔더니 뭘 먼저 줘요? 물. 그쵸? 그것도 찬물 주죠. 그러니까 음식 나오기 전에 우선 물 한 컵. 국에다가 찌개에다가 다 먹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 먹으면 내려가라고 또 한잔 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커피숍!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려고 소화액이 뿜어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1리터 이상 거의 그 정도 되는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 1리터가 많을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량이 많을까?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드시면 외부에서 들어온 물량이 더 많아. 그럼 희석되겠죠? 그러다 보니 소화력이 좋을 수 있어요? 더더욱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위. 이 위는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아예 없어요. 물을 흡수를 못해요. 위는. 그래서 건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건식을 해야 되지? 방법이 있어요. 식전 30분, 식중,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이 안에는 최대한 물 섭취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이 좀 나올까? 기본적으로 우리 위가 음식을 소화하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기 먹으면 어때요? 엄청 든든하죠? 몇 시간이 지나도 배가 안 고프죠? 고기는 우리 위에서 소화되는데 거의 5시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를 엄청나게 혹사시키고요. 위 기능이 약하신 분은 훨씬 더 혹사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한 음식들이 위에서 소화시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요렇게 좀 가능한 건식, 물 드시는 거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 음식이라고 얘기했더니 어머 찬물 먹지 말라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찬 음식도 찬 거 맞죠? 그래서 찬물,
찬 술, 찬 음료.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죠. 근데 현대인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랬죠. 우리가 미네랄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미네랄이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 과일에도 필요한 비타민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어서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대신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소금으로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미네랄을 높여서. 그래서 과일은 꼭 소금 찍어서 껍질째 그렇게 드시게 하는. 그러니까 이 찬 음식에는 과일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진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봐요. 네, 감사합니다.